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 하느니 금리를 내린 것은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올리며 긴축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어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창용 한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표현하여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은행채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은 정책금리는 무위험 수익률이고 시장금리는 위험 프리미엄이기 때문이다. 위험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은 상환불이행의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기대 수익률인 금리는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기에 무위험 수익률을 내려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 비유적으로 시장금리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라면 정책금리는 과보호 부모이다. 과보호 부모처럼 정책금리는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목표 수준에 맞추려 자주 조정된다. 한국은행은 1990년부터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사용한 바 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로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콜금리 상승으로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가게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 통화량은 감소한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콜금리가 하락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 조달이 쉬워짐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대출 수요 증가로 경제의 유동성이 증폭된다. 각 금융기관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콜금리에 맞추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다.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목표 범위에 맞추기 위해 매일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려 있으면 콜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보유한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각으로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의 감소로 돈이 귀해지면 금리가 상승하여 콜금리는 오르게 된다. 반대로 콜금리가 목표치보다 높으면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통화를 푼다. 돈이 흔해지면 금리가 하락하므로 콜금리는 자연스레 내려간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콜금리가 매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단기 대출로 활용해 장기금리가 적용되는 채권 투자에 눈을 돌린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려야 하는 콜금리가 고정금리화되자 금융기관들은 콜거래로 돈을 빌려 얌체거래를 한다. 금융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 이익을 얻자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기현상까지 일어난다. 콜금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8년 3월 정책금리를 7일짜리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로 바꾼다.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매입과 환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금리이다. 금융기관들은 RP 거래를 통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리거나 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A가 국채나 공기업 채권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을 매수한 금융기관 B는 자금을 대출해주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금융기관 A가 채권을 다시 매입할 때 금융기관 B에게 RP 금리에 따라 이자와 자금을 돌려준다.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는 담보 기반이 안정적이고 금리도 예측 가능하기에 한국은행은 RP 금리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RP를 매도하여 시중에 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RP를 매수하여 유동성을 늘린다. 콜금리는 단기 자금 거래에 국한되지만 RP 금리는 더 긴 만기의 자금 시장과 연계시켜 더 넓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